이번 사연은 자기 보험료를 내라더니 친정엄마에게 똑같은 보험 들어주면 자기는 안 받겠다고 진상 부리던 시모를 시원하게 응징해 주었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3개월 조금 더 된 30대 새댁입니다. 최근에 그지같은 시댁의 언행에 충격을 받아서 글을 써봅니다. 원래 시집살이라는 게 좋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 싶어서요. 돈 가지고 치사하게 하고 싶진 않지만 결혼할 때 보태준 것 하나도 없던 시어머님이 자기 보험료는 저희한테 내달라고 하는 게 맞나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신랑은 IT 기업에 다니는 개발자예요. 많이 벌지도 적게 벌지도 않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20대 후반까지 공기업 준비하다가 계속 떨어지니까 코딩 배워서 겨우 취업을 했대요. 그래서인지 결혼할 때 저보다는 모아둔 돈이 적었습니다. 저는 은행원이거든요. 솔직히 남들보다 많이 벌지만 남편 앞에서 한 번도 으스대거나 나보다 떨어진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돈 보고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돈 말고도 줄 수 있는 게 많다고 느꼈기 때문이죠. 주변에서는 이런 결혼이 오히려 저한테 손해가 아니냐고 말이 많긴 했지만 연봉으로만 사람을 평가할 수는 없잖아요. 게다가 저는 돈적인 것보다는 서로의 마음에 더 집중하기로 하고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시댁은 시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시고 나서 시어머니 혼자 아들 둘을 키웠기 때문에 그다지 넉넉한 편은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식당 일을 하면서 겨우 두 아들을 키웠고 남편은 취업한 지 3, 4년밖에 안 됩니다. 시동생은 지금도 취업 준비 중인데 딱 자기 쓸 돈만 알바로 벌고 있어서 집안에 도움이 되거나 하지는 않아요. 시어머니는 허리고 무릎이고 성한 곳이 없다 보니까 만나기만 하면 맨날 우는 소리를 하시고 그것 때문에 남편은 더 집안을 잘 챙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결혼할 때 도움받지 않는 게 추세이지만 저희는 집 마련할 때 조금 손을 벌렸어요. 저는 모아둔 돈이 그래도 1억 정도 있어서 괜찮았는데 남편이 그다지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시댁에서 3천만 원, 저희 친정에서 2억 정도를 모아서 주상복합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이때도 솔직히 시댁에서 말이 많았어요. 왜 너희들 결혼하는데 나한테 돈을 빌려가냐부터 시작해서 친정에서도 도와주지 말라고 해라. 집안 차이 나게 이게 무슨 짓이냐. 주상복합 말고 구축 빌라로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냐 등 정말 사사건건 말이 많았습니다. 자기들은 작은 집에서 내 식구가 살아도 괜찮았는데 너희는 너무 사치스러운 거 아니냐는 게 주된 논리였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들어보시니까 딱 아시겠죠. 경제적으로 넉넉하면 자기 아들이 더 좋은 집에 살기를 바라지 구축 들어가라고 그럴까요? 돈을 보태주지 못할 것 같으니까 딴지 거는 거였습니다. 속내가 뻔히 보이는 그런 말들을 듣고 있자니 불쌍하기도 했지만 가난하다고 해서 다 저렇게 나와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충분히 이런 상황들을 이해하고 제가 더 많이 모아뒀어도 그냥 우리를 위해 쓰는 돈이니까 기분 좋게 준비하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이상한 자존심을 세워가면서 말을 하니까 마음이 점점 상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신혼집에 대한 로망이 있냐면서 결혼해서 살다 보면 다 똑같은 건데 왜 굳이 좋은 곳에서부터 시작하려 하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우리도 아파트로 들어가고 싶은데 자금이 부족하니까 어찌됐든 맞춰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거라며 설명을 했지만 혀를 쯧쯧하면서 자기 분수에 맞춰서 살아야 하는 건데 너희들은 허세가 꽉 찬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이때부터 기본적으로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라는 집안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어떻게든 설득을 하려고 했던 저에게 남편은 그만 포기해라. 대화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화병만 난다고 했습니다. 그냥 대충 알았다고 하고 넘겨버려. 엄마 앞으로도 저럴 거야. 내가 나서면 더 난리를 칠 거니까 그냥 모르는 척하고 우리끼리 잘 살자. 남편도 그동안 살면서 어머니의 저런 잔소리에 질려버렸는지 엄청 회의적인 태도더라고요. 웬만하면 와이프 앞에서 자기 엄마 쉴드 치는 게 기본일 텐데 말이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 다음에 이사를 갈 때에도 신혼여행을 다녀와서도 엄청 깐깐하게 행동하셨어요. 이사 비용을 뭘 그렇게 높게 잡냐. 그러니까 3층까지가 좋다고 하지 않았냐. 날짜는 또 왜 그렇게 잡았냐. 진짜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하도 돈 가지고 난리를 치니까 저희는 신혼여행도 해외로 가지 않고 국내를 도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신혼여행에 대한 로망이 없기도 한데 시어머니가 괜히 딴지 거는 걸 보기도 싫었거든요.
강원도부터 시작해서 부산, 제주도 순으로 가고 싶은 곳들을 돌아다니고 나서 선물을 친정 식구들 것보다 시댁 식구들 것을 훨씬 더 많이 사서 왔어요. 친정 먼저 가면 여자가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려고 하니 어쩌니 할 것이 뻔하니까 돌아온 직후에 바로 시댁 먼저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소고기, 과일, 옷을 하나하나 풀어보더니 엄청 좋아하는 것이 느껴졌어요. 자기는 이런 거 바라지도 않는데 사오느라고 고생했다고 하면서 한바구음을 짓더라고요. 시동생에게는 명품 브랜드의 옷을 들고 갔는데 나쁘지 않았는지 잘 입겠다고 하고는 방으로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저랑 남편은 서로를 바라보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괜히 심기를 건드리지 않을까 엄청 긴장하고 있었는데 잘 넘긴 것 같아서 이제 밥만 맛있게 먹고 가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슬픈 예감은 틀리는 법이 없는 거 아시죠? 밥을 먹다가 시동생이 어이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몸이 이곳저곳 많이 아파서 보험료가 상당히 나가는데 자기가 낼 수 없으니까 저희가 내줄 수 있겠냐고 하는 겁니다. 저는 국을 먹다가 체하는 줄 알았어요. 사례가 들려서 캑캑대며 시동생을 바라봤고 시동생은 무슨 잘못이라도 있냐는 듯한 눈빛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저를 똑바로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일하시지 않으세요? 10만 원 정도는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저희한테 갑자기? 솔직히 그렇잖아요. 같이 살고 있는 아들은 뭔데 돈도 한 푼도 안 내는 게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삼시세끼 밥 다 차려주고 잘 곳 씻을 곳 다 주는데 젊은 나이에 뭐가 부족해서 어머니 부양도 못하는 건지 저희는 지금 신혼여행 다녀와서 수백만 원 깨져가면서 선물을 들고 왔는데 저희 앞에서 그런 말을 하는 거는 안 되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한 얘기라면 같이 돈을 모아 해결하자고 하든가요? 남편도 어이가 없었는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며 장난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동생은 진짜 진지하게 본인이 쓰고도 돈이 안 남으니까 도와달라고 하는 건데 왜 장난처럼 생각하냐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시동생 저랑 나이 차이 2살 차이 납니다. 사회생활도 하고 빠르면 애도 있을 나이인데 저런 철딱선이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직장도 없는 사람이 차도 몰고 다니고 옷도 보세 옷 안 입습니다. 어디 돌아다닐 때 삐까뻔쩍하게 하고 다녀요. 근데도 돈이 없다면서 저희한테 그 돈을 내라고 하니까 어이가 없는 거죠. 시어머니는 저희가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으시고는 내주기 싫으면 내지 말라고 토라지시면서 밥 숟가락을 놓고 나가버리셨어요. 남편도 이런 상황 때문에 화가 났는지 시동생에게 너는 지금 집안 분위기를 작살을 내려고 하는 거냐, 그런 이야기가 있으면 형이랑 따로 상의를 하고 말을 해도 늦지 않는데 철이 없는 건지 생각이 없는 건지 왜 그러냐고 했습니다. 시동생은 피식 웃으면서 결혼하면 남의 집 사람이라더니 형도 이제 엄마한테 손 떼고 싶냐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형을 어떻게 키웠는데 월에 꼴랑 10만 원도 안 해주려고? 진짜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다 형. 시동생은 남편의 자존심을 있는 대로 긁고는 자리에서 벗어났고 저희는 속이 상해서 밥도 다 먹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신여행 다녀와서 기분 좋게 온 사람들에게 축복은 못해줄 망정 이런 말을 하는 게 이해도 안 되었고요. 시동생의 철없는 말을 잡아주지는 못하고 큰아들 탓으로 싹 돌려서 못된 사람 만드는 시어머니도 야속했습니다. 남편은 심란했는지 집으로 와서 한숨만 푹푹 쉬더라고요. 처음에는 진짜 아예 내주고 싶지도 않고 괘씸하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이 그래도 집안에서 체면도 있고 시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어머니를 불안해하는 마음도 있을 텐데 제 생각만 할 수는 없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우리가 보험료를 그냥 내드리면 어떻겠냐고 했죠. 하지만 신랑은 단호하게 거절하더라고요. 이거 하나둘씩 들어주다 보면 나중에는 우리 애도 낳아야 하는데 돈 들어갈 거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처음부터 선을 긋고 시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당신 마음이 편하지가 않잖아. 10만 원 큰 돈도 아니야. 그냥 식구들 마음 불편하게 하지 말고 우리가 희생하자. 저는 다른 사람보다 남편이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힘들어도 남편의 집안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제안을 했죠. 남편은 제 진심을 읽었는지 그럼 우리 집에만 그러지 말고 처가에도 똑같이 용돈을 드리든 새로운 보험을 들어드리든 하자고 했습니다. 결혼 전에 양가에 공평하게 하기로 했던 약속을 지키고 싶다면서요? 남편이 이 말을 하면서 눈물을 글썽였는데 처음 보는 모습에 저도 좀 감동을 받았습니다. 불쌍하기도 하고 결혼 생활 초반부터 이런 상황을 만든 게 미안해 보였어요. 시댁 식구들하고는 다르게 양심이 있고 제가 남편 하나는 잘 골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날 시댁에서 매달 보험료를 내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도 남편에게 하게 했어요. 남편 때문에 제 마음이 움직인 게 맞으니까요. 근데 참 웃긴 건 시동생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잘 생각했다면서 자동이체를 형 계좌번호로 해놓겠다고 하더군요. 고맙다고 해도 모자랄 판에 당연하다는 듯이 말입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속에서 좋게 도와주고 싶었던 마음도 꺾이면서 철딱선이 없는 인간, 다음에 고생할 때 도와주나 보자 하는 반발심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진짜 쌍욕이라도 해버리고 싶었지만 그래도 남편이 있으니 꾹 참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혹시 처가에도 똑같이 해주는 건 아니냐고 하는 거예요. 사돈도 해주는 거, 나도 해주는 거면 나는 안 받고 싶다며 시댁에만 그렇게 하는지를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지금 중요한가요? 아들이 나서서 어머니 돕겠다고 하는데 누구한테 얼마를 하는지가 중요해요? 저도 그 말을 들으니까 욱하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어떤 마음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것도 어이가 없고 처가를 마치 경쟁 상대처럼 보는 것도 싫었습니다. 자기는 받아야 되고 사돈은 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은 도대체 얼마나 못된 심보를 가지면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하기도 했고요. 막말로 저희 부모님은 시댁에 대해서 언급도 안 하세요. 오히려 당신들이 자식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될까봐 선물도 안 받으려고 하시고 무슨 일이 있으면 시댁 먼저 들렀다가 오라고까지 하시는 분들인데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열받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열을 내는 저를 보면서 잘 걸렸다는 식으로 너희 부모님은 나보다 나이도 어리고 건강한데 왜 보험료를 내줘야 하냐며 따박따박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좋게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굳이 왜 목소리를 높이냐며 저를 두둔했고 시어머니는 와이프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면 네가 기준을 잡아야지 지금 여자에 휘말려서 뭐 하는 거냐며 소리를 지르기까지 하더라고요. 저희 엄마랑 시어머니 2살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근데 시어머니는 나이도 새파란 사람들인데 왜 보험료를 내주냐는 식으로 말을 하면서 제가 남편을 달달 볶아서 그렇게 한 사람인 양 몰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하는 게 맞아. 신축 아파트 살려고 하는 것부터가 딱 알아봤어. 시어머니는 제가 마치 돈에 미친 여자인 것처럼 우리 아들 돈 다 뜯어갈 것 같다고 초장부터 잘 잡아야 한다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댔어요. 그 모습을 보던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이면서 한숨을 쉬었고 그 순간 저도 폭발해버렸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보험료고 뭐고 다 없던 일로 하고 제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면 결혼 없던 걸로 해도 된다. 근데 아들이 진짜 원하는 걸 생각하지 않고 본인 욕심대로 행동하는 거 너무하지 않느냐. 10만 원이 뭐라고 의가 상하게 만드느냐 하고 나와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보고만 있던 시동생에게도 사람이라면 이러면 안 되는 거라고 자기가 아들 구실 못하는 거 가지고 왜 형을 나쁜 사람으로 만드느냐고 했죠. 시동생은 얼굴이 빨개지면서 어버버거리길래 말도 못하는 주제에 돈이나 달라고 했냐면서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은 자기가 제일 잘 안다면서 너 같은 거 없어도 자기랑 잘 살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남편 손을 붙잡고 쟤만 보내라고 하는데 남편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 여자랑 결혼한 걸 후회하지 않는다. 엄마의 고집 때문에 숨 쉴 수가 없다고 하며 저를 데리고 나왔어요. 시어머니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주저앉아 있었고 시동생은 놀란 듯이 자리에 서서 저희를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달 넘게 시댁에 안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남편이랑 관계는 나쁘지 않지만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그냥 가능하면 안 보고 싶은 마음이 큰데 남편을 위해서는 그게 안 되는 거니까 조언이 필요합니다. 좋은 생각 있으시면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둔눈이 해야죠. 안 보고 살면 좋겠지만 그게 불가능하다면 시어머니와 시동생에게 더 치사하게 굴고 친정에만 잘하는 모습 보여주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